이제는 이 영상을 보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의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로 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대학교 공시재학생 홍보대사 18기 김민규. 저는 바탕 19기 박은채입니다. 을지로 온 학과 생활은 해당 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솔직하게 풀어보는 콘텐츠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학과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리치료학과 교수 권혁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권혁규 교수님과 함께 물리치료학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리치료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교수님, 물리치료학과는 어떤 학문을 배우는 학과인가요? 네, 물리치료학과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물리치료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물리치료에 대한 정의는 예전에는 물, 빛, 이런 기계적인 힘과 같은 어떤 물리적인 인자를 통해서 신체가 손상을 당하고 나면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는 걸로 좀 단순하게 되어져 있었지만, 현재는 어떤 신체 손상에 대해서 움직임과 기능 같은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이런 부분까지 다 전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물리치료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건계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 해부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병의 원리라든지 병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보는 기초 학문 중에 병리학이라는 과목도 저희가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물리치료가 워낙 다양한 분야들이 많다 보니까 스포츠 물리치료부터 신경계 물리치료, 근골격계 물리치료, 그다음에 심폐 등등 많은 분야들을 저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수님, 물리치료학과만의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제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미안합니다. 이게 농담이고요. 근데 또 이게 전혀 농담이 아닌 게 저희 학과 교수님들의 연구 역량이라든지 일단 가르치는 역량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는 이제 진행하고 있지 않는 동물 물리치료라든지 혹은 재활 필라테스, 그리고 스포츠와 영양과 재활을 같이 묶어놓은 피포 헬스라고 하는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해외 취업을 또 많이들 원하기 때문에 해외 취업에 맞추어 놓은 교육 과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에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한 80개 이상의 물리치료학과가 있는데 70명 이상의 어떤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임상에 나가든 혹은 취업 같은 것들을 준비할 때 선배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선배님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동문에 대한 네트워크도 잘 형성이 되어져 있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저희 학교가 병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부의지대병원뿐만 아니라 대전, 그리고 노원의지 등 저희 학교 자체로 가지고 있는 대학병원도 있고요. 저희 실습 병원들이 또 대부분 다 대학병원 혹은 굉장히 큰 병원 위주로 학생들이 좀 취업하고자 하는 그런 병원들 위주로 또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교육 과정과 다양한 실습지, 그리고 우수한 실습지를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혹시 교수님이 학과에서 진행하시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수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제 저희 보건계열 과목들은 제가 국가시험을 치기 때문에 어느 한 과목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건계열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는 저는 해부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각 전공마다 해부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 베이스로 아마 깔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물리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부학이 있고요.
뭐 임상병리나 방사선과다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해부학의 접근 방법은 좀 다를 거예요. 저희 물리치료학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인체의 움직임에 대한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하는 학과다 보니까 뼈대 계통이라든지 혹은 근육 계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혹시 뼈는 몇 개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인체의 뼈의 개수. 자, 인체의 뼈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270개? 270개 몇 개일 것 같습니까? 300개요. 300개? 둘 다 이제 비정상이 되겠어요. 인체의 뼈의 개수는 206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이 인체의 뼈의 206개를 다 알아야 될까요? 다 알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206개 뼈, 이걸 어떻게 다 외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또 제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괜찮을 거고요. 사실 근데 206개의 뼈는 수업을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획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해부학이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도수 치료랑 물리 치료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마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은 옆에 도수치료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가 문제가 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도수치료를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손으로 하는 치료, 우리 매뉴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으로 하는 치료는 모두 다 도수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도수치료는 말 그대로 환자가 어떤 통증, 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근골격계 물리치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증이 있을 때 저희가 손으로 이 환자의 관절의 상태라든지 근육의 상태들을 측정을, 평가를 하고 이 평가에 대한 마사지도 해주고요. 운동도 자치 처방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도수치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의 한 범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물리 치료나 스트레칭 같은 걸 배우고 싶은데요. 네.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들 중에 특히 요즘 학생들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자세가 작은 화면을 보기 위해서 고개가 이렇게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옆에서 보게 되면은 이 어깨선에서 고개가 앞으로 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근데 거북목이 생기면 어깨도 이렇게 앞으로 말려요. 이걸 우리가 둥근 어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요즘에 워낙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목에 대한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한번 엄지척 한번 해볼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엄지척 하시면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요. 그리고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똑바로 이렇게 척추를 바르게 세우시고 턱을 조금 안으로 당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엄지로 턱 밑을 받치고요. 그리고 위로 쭉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쭉 내리시고요. 그리고 다시 위로 쭉 이렇게 내리시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우리 근육들이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이 쫙 되고요. 그 목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에 대한 통증, 머리 아픈 것도 조금 좋아지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물리치료학과로 입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졸업 후 진학할 수 있는 경로가 어느 쪽으로 특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보건계열이니까 병원으로 가장 많이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물리치료를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꼭 병원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창업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 창업이라고 하면 어렵게 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물리치료 쪽에서는 주로 운동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보일 겁니다. 어르신 모셔드립니다. 돌봐드립니다. 이런 문구들. 그게 주간보호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주간보호센터도 저희가 직접 설립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필라테스 같은 것들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필라테스도 요즘에는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 필라테스를 나만의 조금 더
잘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활 필라테스라고 해서 그래서 물리치료사 출신이 필라테스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아까 졸업생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병원뿐만 아니라 창업적으로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병원이 제일 기본인 것 같고요. 그런 병원에 대한 인상적인 어떤 기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창업하는 게 조금 더 성공의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뭐 스포츠 구단에도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제 주된 방향은 아니긴 하지만 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많은 부분에서 다양한 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취업에 도움되는 자격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거 제가 4학년 상담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취업 준비를 위해서 뭘 더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일 많이 하는데, 제가 어떤 이런 자격증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물론 이제 경력직을 뽑을 때는 여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조를 뽑을 때는 제가 예전에 연구를 한 게 있었는데 각 이제 병원 인사 담당자 선생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신조를 뽑을 때 뭐를 제일 많이 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제일 첫 번째가 인성이었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나랑 쭉 같이 일을 할 텐데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그리고 환자분과는 잘 지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제일 많이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물리치료 분야는 저희 학과에서도 많은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평생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물리치료학사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주말이 없습니다. 주말 왜 없냐면 1년차 때부터 계속 여러 학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말에 계속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에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한 자격증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다양한 경험들을 해? 라고 했었을 때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진짜 다 참여를 해보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교류, 그리고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취업의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굉장히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전공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조금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물리치료학과를 준비하는 입시생들을 위한 자그마한 팁 하나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이제 입학을 지원할 때 뭐 저희가 면접을 보기도 하겠지만은 제일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물론 기본적으로는 학업적인 성적들 당연히 보겠지만은 과연 이 친구가 물리치료에 얼마만큼 관심 있어 하는지를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이나 혹은 뭐 이런 여러 활동들 중에서도 물리치료에 얼마나 꾸준히 관심 있어 하는지가 사실은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꽤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전국에 80개 이상의 물리치료학과가 있습니다. 뭐 전문대를 포함해서. 그런데 어느 학교가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이제는 이 영상을 보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물리치료학과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을지대학교 물리치료학과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물리치료학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물리치료는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리치료학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세요. 네, 물리치료라는 전공이 사실 배울 것도 많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면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물리치료를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물리치료 선택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한번 배워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영상이 우리 물리치료를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혹은 물리치료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따뜻한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의지로운 학과 생활이었습니다. 다음 학과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